아마 이걸 보고 만약에 정말 임상심 상담원 되고 싶다, 와, 나 아동도 좋아하는데 양육실에 이런 일이 있어? 막 가고 싶다 해도 딱 앉으면 뭐지 싶을까봐 전 너무 그게 걱정이 돼요. 버텨야 돼요. 여기 복지 속에 있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달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양육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현정이라고 하고요. 2015년도에 입사해서 현재 한 7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은 이제 임상심리사적인 이제 지식을 갖고 아이들에게 상담을 재활 치료 이렇게 해서 이제는 치료적 접근을 하는 직업인데요. 양육시설에서는 저희가 임상심리사라기보다 임상심리상담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앉아서 좀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조용하면 그때 조금 집중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쪽을 칸막이를 한 번 더 쳐놨고 이쪽이 사실 청소년 큰아이들이 상담을 주로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아이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아까 영유아 시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그 키에 맞는 아이들이 이제는 앉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어요. 아동양육시설에서 임상심리상담원의 역할은 이제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관점이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단 아이의 뭐 개인 욕구라던가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뭐 개인력, 발달력 이런 부분들에 미쳐서 전문적으로 소견을 주면서 통합적으로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외부 사업 연계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있는 게 아예 아니에요. 저의 인력을 두고 프로포절도 저희도 똑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이제는 뭐 학대 피해라던가 이렇게 아니면 무연고아동 이런 저희가 외부 사업에 또 따오기도 하고 사업비를 또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도 하고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얘기는 상담보다도 그냥 뭐 어른과 아이 아니면 이렇게 보호자에게서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잘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전문 상담사가 가면 그 반대거든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서 예방하고 문제점을 찾고 어떤 전문적인 이제 그런 플러스가 돼서 그 효과는 2배 이상이다. 그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초기 적응 저희가 하긴 하죠. 근데 여기 애들은 또 새로운 애들 오면 또 좋아요. 잘해줘요. 환영해주는 네, 거예요. 잘해줘요. 그래서 막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일단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초기 적응 회의를 저희가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애들이랑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섞여서 지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가정사라던가 개인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나누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이제 상담이나 치료는 연계를 해야 된다가 9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영유아기 빼고는 원가정과 분리를 하면서 안정감이라던가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여기 기관이 어디고 여기가 내가 왜 왔는지 지금은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너희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고 적응 행동을 나타날 때 아이들은 또 이렇게 튀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자다가 발작을 일으킨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보통 아이들이 숙면해야 되는 시간에 눈을 뜨고 돌아다닌다던가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는 거의 입소하자마자는 상담을 바로바로 연계해가지고 받는 편이에요. 거의. 학동 전기와 학동기 초기에 인생에 있어서 사람 성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졌든 아니면 학대를 계속 받든 간에 그 시기 동안은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성격적으로 아주 큰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빠른 개입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고 보살핌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그냥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받으면 바로 좋아지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뭐 방치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10여 년을. 뭐 그보다 짧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시간은 줄여줘야죠. 제가 이제 2015년에 입사를 했었을 때 이제 아동학대 뭐 신고라던가 이제 발견되는 요보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했어요. 근데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2015년도에는 한 50-60% 정도, 그 1-2년 사이에 정말 90%가 넘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피학대 아동으로 입소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대학생을 빼고면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30명 초반대가 다 치료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내부 플러스 외부 다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안정적인 사실 재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주에 한 번이면 보통 250에서 28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주에 2번씩 받아야 되는 치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거의 400 중반 정도의 치료비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개입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안 되고요. 사업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회를 놓치는 친구들도 사실 있고, 최근에는 사실 지파운데이션에서 아이들 결연 의료원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꼭 치료 필요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잘 엄선을 해가지고 인지 치료랑 언어 치료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수요가 이제 아동들인데 아동이 아니라 이제 수행 시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약간 현실적인 게 항상 이제 한계에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담당자로서. 애들이 상담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뭐 혼나야든 처벌, 잘못했었을 때 불려가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던가 굉장히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제가 와도 약간 시큰둥한 반응도 솔직히 있었고,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깜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초반에는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상담을 잘 못해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소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 아이에게 줬던 사인이 잘 맞지 않았나? 내가 잘 들어주지 못했나? 이렇게 좀 자책을 좀 많이 하게 된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상담사면 이게 기대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뿐더러 양육시설 자체가 최근에 사실은 계속 어려운 아동들이 많이 입소를 하고 있어요. 좀 애들이 거칠게 이제는 폭력적인 부분이 나오거나,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집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해요. 근데 다음날 가면 또 그 눈치 보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좀 이게 센서티브하게 선생님이 저러다가 떠나면 어떡하지? 약간 선생님이 저것 때문에 화나면 어떡하지? 하면 또 자기들끼리 또 선생님께 뭐 사과드려, 아니면은 위로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 2-3주 정도를.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을까?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오래 있어야 된다라는 신념 하나로 있었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른 상담사가 와도 그 감정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저희가 물어본다고 해서 대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젠간 순간적으로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있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1년이 걸리든 뭐 3년이 걸리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 힘들 때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엄청 많이 고민하고 용기를 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있어준다는 게 굉장히 감동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